니까짓게 뭘 안다고.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직원을 무시한 그녀의 오만한 한마디가 잠시 후 스스로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에 큰 힘이 됩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에붐 백화점 VVIP 라운지는 다른 세계의 정적을 품고 있었다. 바깥 세상의 소음은 두터운 카펫과 방음벽 너머로 아스라이 멀어지고 오직 낮게 흐르는 클래식 선율과 은은한 조명 아래 보석처럼 빛나는 상품들만이 공간의 주인이었다. 이곳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었다. 시간과 돈이라는 가장 귀한 자원을 아낌없이 지불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허락된 그들만의 성역이었다. 그리고 그 성역의 중심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테르넬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었다. 서지우는 매장 중앙, 이번 시즌 메인 디스플레이에 놓인 실크 드레스의 어깨선을 조심스럽게 매만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노련했다. 마치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다루는 듯한 그 손길은 그녀의 얼굴과는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그녀의 얼굴은 갓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앳됐다. 잡티 하나 없이 맑은 피부, 군더더기 없는 턱선, 장난기마저 서려있는 듯한 동그란 눈. 많아봐야 27, 어쩌면 25으로도 보였다.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와 무릎을 살짝 덮는 펜슬 스커트의 단정한 유니폼은 그녀의 앳된 외모에 억지로 어른의 옷을 입힌 듯 어색해 보일 법도 했지만 그녀가 풍기는 침착하고 안정된 분위기 덕분에 오히려 독특한 카리스마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에테르넬 에붐점의 총괄 매니저 서지우였다. 올해 42. 매니저님. 이제 막 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 박소의 사원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24살의 소희는 언제나 지우를 경애와 약간의 질투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 압도적인 동안 외모에 저 연륜이 묻어나는 완벽한 업무 능력이라니.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소희는 종종 생각했다. 네, 소혜 씨. 아까 본사에서 연락 왔는데 다음 주 VVIP 초청의 케이터링 샘플 오늘 중으로 도착할 거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도착하면 먼저 맛보고 품평서 간단하게 작성해둬요. 소혜 씨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상사의 말에 소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지우는 그런 소희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저랬을까? 아니, 그때의 자신은 훨씬 더 불안하고 위태로웠다. 지금의 평온은 수많은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얻어낸 값비싼 훈장이었다. 그때였다. 매장의 벨이 청아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다. 최유라. 에붐 백화점 VVIP 리스트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고객이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값비싼 브랜드의 신상품들로 휘감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화려함이 그녀 자신을 짓누르는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나이는 지우와 비슷한 40 중반으로 보였지만 애써 젊음을 붙잡으려는 과한 시술과 화장은 오히려 세월의 흔적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고 있었다. 최유라의 날카로운 눈이 매장을 한번 훑었다. 그리고는 가장 어리고 만만해 보이는 먹잇감 박소희에게로 정확히 향했다. 어이 거기. 턱짓으로 소희를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소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우는 드레스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폭풍전의 고요. 지우는 이 순간의 공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희가 긴장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다가갔다. 최유라는 위아래로 소희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도와주긴 뭘 도와줘. 그냥 보기만 할 거니까 알짱거리지나 마. 물건 만지면 닳는 줄 아는 애들은
딱 질색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둘러보십시오. 아가씨 돋친 말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소희는 프로답게 응대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최유라는 그 작은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근데 요즘 애들은 참 이상해. 손님한테 뭘 추천하거나 설명을 해야지 그냥 편하게 둘러보라니. 성의가 없어, 성의가. 이러니 젊은 것들은 안 된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혼잣말인 듯 하지만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한 목소리였다. 매장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소희는 입술을 깨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때 지우가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고객님, 오늘 입으신 재킷과 아주 잘 어울리는 스카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그녀는 최유라와 소희 사이를 자연스럽게 파고들며 상황을 중재했다. 최유라의 시선이 지우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 경멸의 빛이 스쳤다. 아가씨는 또 뭐야? 막내인가? 얼굴 보아하니 이제 가슴을 넘은 것 같은데. 아가씨. 지우가 이 일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호칭이자 가장 무례한 호칭이었다. 지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미소 지었다. 에테르넬의 스타일리스트 서지우입니다, 고객님. 찾으시는 스타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라는 직함을 굳이 밝히지 않았다. 이런 고객일수록 직함은 나중에 가장 극적인 순간에 꺼내야 효과적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스타일리스트. 웃기네. 아가씨 같은 애들이 뭘 알겠어. 내가 입는 옷 한 벌 값이 아가씨 몇 달 월급일 텐데. 내 스타일을 뭘 안다고 추천을 해. 물론 고객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지요. 다만 저희는 고객님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드릴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캐시미어 코트는 어떻습니까? 지난 시즌에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첼시 부츠와 완벽한 조화를 이룰 겁니다. 지우는 최유라의 지난 구매 기록까지 완벽하게 꿰고 있었다. 보통의 고객이라면 자신의 스타일을 존중하면서도 전문적인 제안을 하는 직원의 능력에 감탄했겠지만 최유라는 아니었다. 그녀는 지우의 능력이 아니라 그녀의 어린 외모에만 집착했다. 됐고, 저기 저 드레스나 한번 가져와 봐. 최유라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은 마네킹이 입고 있는 이번 시즌 에테르넬의 야심작인 스텔라 드레스였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수작업으로 수놓아진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의 드레스였다.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우는 소희에게 눈짓을 보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마네킹에서 드레스를 내리는 동안 최유라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지우를 쏘아붙였다. 아가씨는 경력이 얼마나 됐어? 여기서 일한 지 한 달은 됐나? 얼굴에 나 아무것도 몰라요 쓰여 있는데. 고객님을 만족시켜드릴 만큼은 되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네. 근데 그거 알아? 어설픈 자신감만큼 꼴불견인 것도 없다는 거. 특히 아가씨처럼 경험도 없어 보이는 애들이 그러면 더 같잖고. 지우는 대꾸 없이 잔잔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최유라를 더욱 자극했다. 마치 단단한 벽에 주먹질을 하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던져도 지우라는 벽에는 균열조차 생기지 않았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드레스를 가져오자 최유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피팅룸으로 향했다. 따라와. 짧은 명령에 지우가 뒤따랐다. 피팅룸의 문이 닫히고 밖에서 기다리는 소희는 안절부절 못했다. 저 안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피팅룸 안 최유라는 거울 앞에 서서 스텔라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뜯어보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드레스는 그녀에게 완벽하게 어울렸다. 고급스러운 소재와 정교한 커팅이 그녀의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극대화해 주었다. 하지만 최유라의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했다. 어때 보여? 그녀가 거울 너머의 지우에게 물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시험에 가까운 말투였다.
여기서 어설픈 칭찬을 했다가는 내가 뭘 아느냐는 비난이, 솔직한 지적을 했다가는 감히 나를 평가하느냐는 분노가 돌아올 것이 뻔했다. 지우는 잠시 그녀의 모습을 살폈다. 그리고는 진심을 담아 하지만 전문가적인 시선을 잃지 않고 말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고객님. 특히 드레스의 은은한 광택이 고객님의 피부톤을 한층 더 화사하게 만들어주네요. 어깨 라인의 커팅이 목선을 우아하게 강조해주고요. 마치 고객님을 위해 태어난 옷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칭찬. 하지만 최유라는 칭찬의 내용이 아니라 그 칭찬을 하는 존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 어린 것이 감히 나를 평하고 칭찬하다니. 그런 상투적인 말은 누가 못해? 알바생들 교육시킬 때 그렇게 가르치나 보지. 무조건 예쁘다고 해라. 피부톤 칭찬해라. 뭐 그런 거. 진심입니다, 고객님. 진심? 아가씨 진심이 나한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아가씨가 보기엔 이게 정말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 최유라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순간 그녀의 눈에 팔뚝에 희미하게 잡힌 주름이 들어왔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젊음이 시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리고 그 공포는 눈앞에 젊고 아름다운 지우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아니, 솔직히 말해봐. 내가 입으니까 늙어 보이지 않아? 이거 완전 20대 애들이나 입는 옷 아니야? 왜 나한테 이런 걸 추천한 거야? 날 놀리는 거지, 지금.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다. 스텔라 드레스는 오히려 원숙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에게 더 잘 어울리는 클래식한 디자인이었다.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고객님, 에테르넬의 디자인 철학은 영원함입니다. 특정 연령대를 위한 옷이 아니라 입는 사람의 가치를 영원하게 만들어주는 옷을 지향합니다. 이 드레스는 고객님의 우아함과 깊이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품? 웃기지 마. 그냥 옷 조각이지. 니까짓 게 뭘 안다고 철학이니 뭐니 떠들어. 순간 최유라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드레스의 지퍼를 내리더니 그 값비싼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졌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바닥에 부딪히며 위태로운 소리를 냈다. 기분 잡쳐서 안 사. 옷을 이따위로 추천하니까 내가 사입을 맛이 나겠어? 서비스가 아주 개판이야, 개판. 지우는 바닥에 구겨진 드레스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드레스의 가슴 부분, 최유라의 파운데이션이 묻어 미세하게 얼룩져 있었다. 고객님, 제품을 소중히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뭐? 내가 내 돈 주고 사겠다는데 만져보지도 못해? 그리고 이제 안 산다잖아. 소중히 다루긴 뭘 다뤄. 최유라는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으며 씩씩거렸다. 그녀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요즘 애들은 기본이 안 돼 있어. 손님이 왕이라는 말도 모르나? 내가 오늘 여기서 기분 나빴던 거 본사에 정식으로 컴플레인 넣을 거야.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지우? 그래, 똑똑히 기억해 두겠어. 피팅룸 문이 거칠게 열리고 최유라가 밖으로 나섰다. 놀라 굳어있는 소희를 밀치듯 지나치며 그녀는 매장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여기 책임자 나오라 그래. 당장 매니저 불러와. 내가 아주 싹 다 갈아엎어 버릴 테니까. 소희는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다른 직원들도 숨을 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매장의 모든 시선이 피팅룸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지우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손에는 바닥에 던져졌던 스텔라 드레스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매니저 나오라고 안 들려? 귀 먹었어. 최유라의 고성이 VVIP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몇몇 다른 매장의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힐끔거렸다. 소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들고 있던 드레스를 소희에게 조용히 건넸다. 소희 씨, 이거 케어 라벨 확인해서 바로 세탁실로 보내줘요.
오염 부위 사진 찍어두는 거 잊지 말고요. 네네. 매니저님. 소희는 자기도 모르게 평소처럼 그녀를 매니저님이라 불렀다. 그 호칭을 들은 최유라의 눈이 가늘어졌다. 매니저? 누가 매니저야? 지금 저 아가씨더러 매니저라고 한 거야? 지우는 천천히 최유라에게 다가갔다. 아까와는 다른 공기였다. 부드럽고 유연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권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앳된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그 눈빛은 20년 경력의 베테랑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다. 고객님, 매니저를 찾으셨습니까? 최유라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찾았다. 왜? 아가씨가 불러주게. 꽁문이 빠지게 달려가서 똑똑히 전해. 손님이 노발대발하셨다고. 직원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지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최유라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고성보다도 무겁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이 매장 총괄 매니저 서지우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최유라의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매니저? 저 얼굴이? 저 20대 중반으로밖에 안 보이는 저 여자가 에테르넬의 총괄 매니저라고? 뭐라고? 지금 장난해? 고객님께 장난할 이유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테르넬 애붐점 총괄 매니저 서지우입니다. 고객님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우의 말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당신의 무례함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상황을 파악한 최유라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막내인 줄 알고 실컷 무시하고 하대했던 상대가 자신이 찾던 바로 그 책임자였다는 사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례함이 한순간에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극심한 수치심은 곧바로 더 큰 분노가 되어 터져나왔다. 내가 매니저라고? 말도 안 돼. 너 몇 살이야? 신분증이라도 까봐. 백화점이 사람을 우습게 하는 거야? 어디서 이런 어린애를 매니저랍시고 앉혀놔. 이제는 인신공격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제 나이가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고객님, 다른 고객분들께 피해가 가니 소라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어쩔 건데. 그리고 아까 그 드레스. 내 파운데이션 좀 묻었다고 나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더니 그거 물어내라고 할 셈이야? 그 부분은 규정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의적인 제품 훼손이 아니라고 판단될 시 고객님께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한 최유라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저희 직원을 향한 고객님의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식으로 백화점 안전관리팀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에테르넬이라는 견고한 성을 지키는 성주였고 최유라는 그 성벽에 대고 돌팔매질을 하던 어리석은 침입자일 뿐이었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최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와 창피함으로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다. 그녀가 믿었던 나이와 돈이라는 무기가 서지우라는 존재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결국 두고 봐. 라는 상투적인 협박만을 남긴 채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갔다. 최유라가 사라진 매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지우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 계속 진행해 주세요. 소혜 씨는 나 좀 잠깐 따라와요. 매니저 사무실로 들어온 소희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얼굴이었다.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잘했어야 했는데.
소혜 씨 잘못 아니에요. 지우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다. 저런 고객은 소혜 씨가 아니라 내가 10명 있었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오히려 침착하게 잘 대처했어요. 앞으로는 저런 상황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나를 불러요. 그게 매니저가 있는 이유니까. 따뜻한 위로에 소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존경과 궁금함이 뒤섞인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매니저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 같으면 화나서 얼굴부터 빨개졌을 텐데.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무렇지 않을 리가. 수십 번, 수백 번을 겪어도 이런 날은 온몸에 기가 다 빨려나가는 기분이다. 다만 티를 내지 않을 뿐이다. 익숙해져서 그래요. 내 외모가 주는 편견과 싸우는 건 이 일을 시작한 이래로 매일 해온 일이니까.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백화점의 풍경. 저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어려 보이는 운 좋은 여자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그녀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견뎌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날 밤 퇴근 후 지우는 텅 빈 집에 들어섰다. 현관에는 고등학생 아들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유학 간 남편을 대신해 혼자 아들을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 그것이 서지우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샤워를 마친 그녀는 침실 화장대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정교하게 디자인된 병 하나가 벨벳 받침대 위에 고이 놓여 있었다. 병에는 군더더기 없는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뉘앙스 이피젠 12. 그녀는 익숙하게 병에서 작은 캡슐 하나를 꺼내 물과 함께 삼켰다. 매일 밤 반복되는 자신을 가꾸기 위한 조용한 의식이었다. 뉘앙스 이피젠 12는 매일 한 알만 챙겨 먹어도 신체 나이를 12년 전으로 되돌려주니까. 어려 보이는 외모는 때로는 무기가 되고 때로는 족쇄가 되었다. 최유라 같은 사람들에게는 무시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지만 젊은 감각과 트렌드를 중시하는 이 업계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활력은 그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오늘 같은 날이면 모든 게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과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했다. 그 대가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회의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 누구에게도 비난받거나 동정받을 이유가 없었다. 뉘앙스 이피젠 12는 그녀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42의 연륜과 27의 외모. 그 기묘한 공존 속에서 서지우는 내일도 에테르넬의 문을 열고 또 다른 편견과 싸우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갈 것이다. 고요한 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편견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는 자의 고독하지만 단단한 미소였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을 가꾸는 지혜만큼이나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뉘앙스 이피젠 12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